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수업 목표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만의 죽음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걸로 그 목표를 두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강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죽음, 두 번째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상실, 세 번째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의 마무리, 마지막으로 그림책이 들려주는 시작과 다음, 이렇게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죽음 교육을 하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년도 전에 3학년을 맡았는데 저희 제자가 난소암으로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걸 선생님한테 말씀을 저한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자가 죽어가기 전까지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한 번도 손잡아 주지도 못했고 위로를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교실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유족들이 교실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뒤로 그렇게 보내고 난 뒤로 제가 충분히 제때 우리 반 아이들의 상실도 돕지 못했고 그 아이와 너무나 안타까운 이별을 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누어 왔는데 세월호 유족들을 위한 애도를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공저자를 모았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 공저자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그 제자에 대한 그 미안함을 좀 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썼던 책이 당신은 가고 나는 여기란 책에 제가 한 꼭지를 썼거든요. 상처를 치유하는 그림책이라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겪은 죽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저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뭔가 죽음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경험, 그런 것들, 또 죽음에 대한 어린 나름대로 궁금함, 두려움, 그런 생각들을 나눠보는 장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교육의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과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꾸준히 1인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타이틀을 달고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거의 5년 동안 아이들에게 매일 책을 읽어줬거든요. 책을 읽어줬는데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시대가 점점 변화되면서 죽음에 대한 그림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죽음 교육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넣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적어도 10권 정도는 이제 읽고 얘기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제가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졸업한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선생님 그때 읽어주고 이야기 나눴던 죽음에 대한 그런 그림책들,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게 됐죠. 근데 오늘은 선생님들과 이 주제를 또 같이 나눠보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그림책들을 좀 알리고 싶다, 다른 분들하고 알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책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가 제목인데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두려운 대상을 공론화시키고 좀 더 무게를 덜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강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죽음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먼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그러면 삶이 생각나잖아요. 삶의 연장선 위에 있는 끝에 있는 게 죽음인데 우리는 보통 삶과 죽음을 별도의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언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나?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게 살아있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살아있어. 네. 나카야마 치니나츠라는 일본 작가가 쓰고 사사메야 유키라는 그 그림 작가가 그렸어요. 엄혜숙 스님이 옮겼는데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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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거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살아있다고 하나. 나는 이럴 때 살아있다고 느꼈는데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먹었어, 먹었어. 하하, 나도 먹었어. 살아있다는 건 웃는 거네. 아하, 이마를 부딪혔어. 살아있다는 건 아픈 거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면만 더 읽어보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거지? 살아있다는 건 숨 쉬는 거네.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유, 이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사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나? 진짜 난 이럴 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특히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할 때 그 표정을 볼 때 아이들도 살아있고 저도 덩달아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의 끝은 과연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브라이언 멜로니 작가가 글을 썼고 로버트 잉펜이라는 그림 작가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한 편의 시예요. 네, 제가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그렇죠? 그 사이에만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만 산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을 또 품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만 산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림책에서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져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사이에만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데 그럼 사람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언제 살고 언제 죽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예를 쭉 들다가 그럼 사람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4세대가, 4세대가 여기에 한 화면에 들어있잖아요. 여기 일부 읽어드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사람도 수명이 있지. 예. 사람은 6, 70년을 산단다. 이 책은 좀 나온 지가 됐어요. 그래서 6, 70년인데 아마 요즘으로 치면 7, 80년? 그렇게 달라지겠죠. 가끔 더 오래 살기도 하지. 그동안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지.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대개는 다시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많이 앓아서 더 이상 못 사는 때도 있지. 슬프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걸. 사람도 그런 거야. 그것이 사람의 수명이란다. 근데 수명을 이렇게 시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몇 살까지만 산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에 그 박힌 가시를 뽑아주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죽음을 떨치고 싶지만 이 가시를 빼고 싶지만 잘 빠지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삶에서 죽음도 이처럼 그 계속 신경 쓰이게 하면서 빼버릴 수는 없는,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이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살아있는 모든 것은 소개해드렸어. 이 책이 원서도 있는데 그 유튜브에 가면 실제로 낭독도 해주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런 책들을 직접 스스로 낭독해서 녹음을 해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죽음관, 삶과 죽음에 대한 나만의 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과 끝 사이에만 산다잖아.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내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희 제자가 5학년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지 않고 싶었대요. 죽지 않고 싶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끝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놀랍죠? 저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러한 사유는 이러한 그림책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 그 어떤 두꺼운 책도 이러한 사유를 어린아이에게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죽음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인 저를 정말 놀라게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누구에게 선물해도 좋죠. 네, 그러면 다른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죽어주는 것들도 있어요. 인간의 죽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의 몸을 주다가 죽어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이야기해보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근데 육식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육식을 하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봐야 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생명을 먹어요 라는 책인데 사실 절판됐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책들이 절판됐지만 독자들이 찾으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글은 우치다 미치코라는 작가가 썼고요. 그림은 모로의 가즘이라는 그림 작가가 그렸습니다. 김숙 선생님이 옮기셨는데 이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흑백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카모토 씨예요.
사카모토 씨가 도축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축장에서 소를 잡겠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젠가부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소고기를 먹긴 먹지만 소랑 눈이 마주칠 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하기 싫어 하던 차에 자기 아들의 학교 참관 수업을 가게 됐어요. 참관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신호부인데 신호부가 나 뭐라고 대답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정육점에서 일한다고 그냥. 정육점에서 일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속으로 뒤에서 참관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축장에 이제 그 소가 한 마리 실려와요. 이렇게 실려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내리더니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소한테 그 트럭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소를 이렇게 안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아가 누구겠어요? 소. 미안해.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네가 고기가 안 되면 우리가 설을 셀 수 없대. 그리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카모토 씨가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애한테 목욕하면서 이제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나는 아빠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회사로 갔어요. 회사로 갔는데 이제 이 소를 마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하고 손을 냄새를 맡게 해주면서 소한테 부탁해요. 미안해. 네가 고기가 안 되면 모두가 곤란해진대. 미안해. 가만히 있어야 돼. 네가 움직이면 급소를 빗나가게 돼. 이렇게 말하는 거면서 그럼 네가 훨씬 괴로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줘야 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거죠. 소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아주 간결한 그림이지만 아주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가 도축이 되고 이제 이 미아가 마지막에 이 소가 고기로 돼서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아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이지만 어른의 마음도 크게 울림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림책이 없다. 그림책이 아닌 다른 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카모토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을 거기까지 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계속 하고 싶어졌을까요? 네, 계속 하고 싶어졌다고 고백을 해요. 네. 그다음에 고마워 죽어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은 뭐냐면 굉장히 짧은 책인데 다니카와 슌타라라고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국민 시인 있어요. 그림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글을 썼고 스카모토 야스시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책은 펼쳐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그림책은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는 게 좋아요. 근데 뭐가 고마워? 죽어줘서 뭐가 고맙다는 거야? 볼게요. 소. 글자도 별로 없어요. 죽었어. 나를 위해. 고마워 소야. 예, 근데 사실은 돼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들을 아이가 그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왜 죽을 수 없다고 하나? 아무도 나를 안 먹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울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동생도 이렇게 울 거라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고
소의 생명, 돼지의 생명, 나를 위해 죽은 다른 생명 목까지 열심히 살 거라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죽음을 궁금해할까요? 선생님 궁금해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 죽는다는 게 뭐야?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 책을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을 읽어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 책인데 선생님 읽어달라고. 제가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이 책은 나와 죽음은 어떤 사이인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이게 오리인데 어느 날 오리가 나타났는데 지금 뒤를 돌아봤다. 앞에 봤다 하면서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나요. 얘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거 알아차렸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의인화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좀 덜어주죠. 근데 이 죽음은 여기 보면은 뒤에 꽃을 들고 다녀요. 네. 꽃을 왜 들고 다니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얘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는데 어떤 정도의 친구가 되냐면 이 오리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둘이 연못 보이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연못 혼자 외롭게 나도 없이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이제 점점 죽음과 얘기를 나누면서 죽음과 격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갈 때 이렇게 죽음이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 꽃을 물었죠. 네, 죽어갈 때 물에 오리를 띄워주면서 배 위에 꽃을 올려주고 멀리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멀리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오리를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 오리는 죽음에게 꽃을 선물 받았잖아요. 죽음이 어떤 뜻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꽃을 줬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동안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열심히 잘 살았다. 애썼어.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야. 네가 여기서 저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간의 삶에 대한 노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꽃을 주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는데 마지막 그림책 하나 볼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고 질문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저는 늘 마인드맵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성해가 아니라. 네, 놀랍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 선생님들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죽고 싶으신 분. 근데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그림책. 영원히 사는 법. 이 책도 원서 번역본인데 원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콜린 톰슨이라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도서관이 문 닫은 후에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 환타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어떤 책을 찾아 나섰는데 그 책 제목이 영원히 사는 법이에요. 그 책을 찾아 나서다가 그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막상 만나봤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표정을 자세히 보면은 어린이이긴 하나 굉장히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면서 발달되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세월을 산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을 읽고도 자기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그 책 발견했을 때 난 너보다 어렸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책대로 영원히 사는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친구들은 계속 자라고 장난감에 실증 내면서 성장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지금의 나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니까 1초도 어떻게 보면 1초가 10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르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은 끝없는 내일 뿐이다. 영원히 산다는 건 절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책을 숨긴 이유다. 그럼 이 책을 찾아 나선 소녀는 그래도 책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까?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책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첫 번째 강의 그림책으로 배우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그 2강에서 또 그림책으로 배우는 상시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